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노동상담소. 여러분들은 법무법인 라온과 라온 법률TV에서 함께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시에 파트너 변호사님이신 우리 최준현 변호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노동상담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가 매일매일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묶어서 찍을 때도 있고, 그렇게 급한 이슈가 있으면 급하게 또 만나서 찍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임금체불과 반의사 불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기 해볼 텐데, 반의사 불벌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여러분들 어려운데,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때 아마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이 있는데, 특히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와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자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형사소출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제 의사를 표시했을 때 더 이상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형사소출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반의사 불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반의사 불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좀 끝까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임금체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100만 원이라는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을 주지 않아서 이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로 해서 이제 공판, 즉 형사재판이 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10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일부를 주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면 더 이상 이게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임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조금 다릅니다. 예, 같은 임금체불이긴 한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조금 반의사 불벌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근로자의 최소한의 경제생활, 즉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게 애초부터 근로계약을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만약 올해 기준으로 180만 원이 최저임금이라면 임금 자체를 160만 원으로 했다. 이건 사실 너무 나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처벌 받는데, 다만 이제 돈을 추후에라도 주면 양형창고 사유는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용주를 좀 발목 잡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고 무조건 어쨌든 간에 이제 처벌을 받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처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징역형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예,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합의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이 적용이 되지만 퇴직금이나 임금, 근데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 불벌이 아니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독소조항처럼 이렇게 임금체불이 어쩌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이 사실 많이 있는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 어차피 내가 줄 거니까 고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또 꼼수로 이렇게 또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뭐 어떻게 괜찮나요? 아니면은 불법인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 노동청 감독관이 봤을 때 이미지만 안 좋아집니다. 네. 뭐 가장 왜 이렇게 뭐 그런 걸 넣어도 안 되냐 하면 그런 조항 다 넣었을 때 근로기준법 그 뭐 저 제정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요구사항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로계약서 예전에 많이 했던 방법인데 이제는 그거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참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거부하기에는. 예.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저희 궁금해지는 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의사 표시를 했어요. 서류도 받고 도장도 받고. 근데 그 사용자가 그 말대로 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달 뭐 며칠 준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안 줘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처벌을 원한다고 다시 진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데가 사실 좀 많죠. 만약에 1,000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항인데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500만 원을 주면서 나 이렇게 돈 주니까 한 달째 모든 게 이제 다 정상화될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처벌 불원소를 받습니다. 민형사상 이제 뭐 처벌을 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딱 내고 나면 감독관님들은 참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고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자기들이 관여할 게 아닌 거죠. 네, 결국은 그런 처벌 불원소는 결국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적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넣으시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은 일단 뭐 만약에 뭐 사업주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일부 받고 뭐 처벌 불원소 내셔도 상관없는 분은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돈을 다 받으신 다음에 처벌 불원서 그런 걸 합의서를 쓰는 게 좋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들을 때마다. 너무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 또 최전돈 변호사님의 오늘의 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팁은요. 돈은 다 받으시고 고소를 취하세요. 네, 오늘의 이 팁 여러분들 돈은 다 받고 고소를 취하라는 우리 최전돈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